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인천센터 정말 수고 많으세요. 아주 오늘 이렇게 이제 일사불란하게, 전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접속이 잘 되는 걸 보고, 역시 인천센터, 송상록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잘 이렇게 단합이 돼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신다고 그 소문이 났더라고요. 제가 본사 회의에 가니까 인천센터가 이렇게 잘 이렇게 뭉쳐서 그렇게 또 백령 빌딩에 이렇게 좀 적극 참여해서 거기 이제 개선 이렇게 정비도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에 또 이렇게 이제 공사도 여러 건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엄청 바쁜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또 교육을 하게 됐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안전교육으로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인천센터 가족을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서 이제 모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바쁜 시간을 내서 여기 참여하신 만큼 기왕에 1시간 투자하는 거 집중하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이렇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본인 이름을 입력을 안 하신 분이 3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본인 이름을 입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개 이름 이렇게 성함 넣으시고 직함을 넣으시고 어느 빌딩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뒤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 입력 안 하신 분 3분 본인 이름 입력해 주시고요. 그냥 영어로 삼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검단 빌딩의 소장님 오셨나요? 검단 빌딩 소장님이 오셨나요, 새로? 아니요, 검단에 인천에 실장님이 지금 파견으로 나가 계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인천에 어느 실장님이 나가 계세요? 저 윤석환 실장님이 나가 계세요. 예. 네. 그러면 우선은 이제 윤석환 실장님 통해서 그 검단 빌딩 식구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주제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4사분기 교육이에요. 이렇게. 오늘 이제 좀 앞당겨 시작이 됐어요. 끝나는 시간 앞당겨서 끝내고 오후에 또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둘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할 빨리빨리 문화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을 위하여 본받아야 할 선진 기업의 문화 사례를 같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적 사례는요, 조중훈 사장님 사례예요. 청년 조중훈 씨는요, 정말 친절한 하로 성공을 한 우리나라의 아주 역사의 신화를 이룬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20대 중반 청년기에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요, 아주 낡은 화물차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물차를 활용을 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미군 부대에 영내에 가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청소에서 나온 이제 그런 쓰레기를 전부 모아서 화물 트럭에다가 싣고 하치장에 갖다 이제 버리는 그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잘 하시고 친절하게 소통을 잘 하시는 친절맨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인천에 이제 출장 갔다가 이제 서울로 되돌아오는데 길가에 고장난 차가 한 대 서 있고 그 여성분이 엄청 쩔쩔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눈에 딱 띄었어요. 그래서 고장난 승용차 뒤에다가 이제 화물차, 그 이제 낡은 화물차를 뒤에 갖다 이렇게 딱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딱 보니까 이제 그 외국 여성분인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기 운행하다가 갑자기 차가 멈춰 서가지고 지금 내가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데 제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차가요, 아주 새 차고 외제차인데 이 고장이 날 차가 아닌데 이게 웬일일까? 그럼 차가 좋은 차면은 뭐 연료 계통에서 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가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찾다 보니까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요, 고쳤어요. 한 2시간 가까이 헤매가지고 고쳤어요. 근데 본인은 막 이렇게 옷을 막 버려가면서 열심히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이제 다 됐습니다. 예, 운행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 여성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이런 봉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거 뭐 작은 성의 표시지만 이걸 받아달라고 이렇게 봉투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돈 안 받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친절은 보통으로 그냥 합니다.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은행에 가시면 되겠다고 이렇게 인사하니까, 그래도 제가 미안해서 안 되니까, 연락처 명함이라도 하나 달라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요, 할 수 없이 이제 이 조중은 청년은 자기 이제 전화번호가 적힌 이제 명함을 하나 건네드리고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고서 이제 사무실로 왔어요. 그랬는데 이 곤경에 처한 이 여자분을, 외국 여성분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요, 이분들도 성질이 급하지. 다음날 바로 그 남편이 이렇게 이제 두 부부가 이렇게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왔는데 보니까 그 남편이 이 별을 이렇게 번쩍번쩍 달고 있는 미팔군 사령관이었었어요. 그 이분이 이제 딱 와가지고 내 아내가 이렇게 어제 곤경에 처했을 때 당신이 도와줘가지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다. 그때 정말 어려운 고비죠. 그때 뭐 이렇게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닌 때가 아니니까 그런 데서 이제 난관에 처하면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너무 고마워서 다음날 봉투를, 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참 고마운 작은 성의 표시라고 그래서 이걸 받아달라고 두꺼운 봉투를 하나 뜩 내미는데, 아닙니다. 그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친절은 보통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지 않겠다고 이제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렇게 이제 도움될 건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딱 떠오른 게 뭐가 있었나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차는 다 이렇게 낡은 차들 뿐이었어요. 날마다 고쳐가면서 운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미군 부대는요, 미국은 그때 부자 나라였기 때문에 그 부대에서 운행하던 그런 이제 화물 트럭 이런 거를 내용 연수가 되면은 다 폐차 처분을 이렇게 하는데, 그 고물값으로다가 막 폐차 처분할 때 그거를 불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일도 아니다. 서류를 갖추어서 연락처하고 그렇게 이제 제출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기회를 똑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줘서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이제 정당한 낙찰 가격을 써서 이렇게 제출해가지고 불화를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이제 그런 낡은 차, 내용연수 다 된 그 폐차 처분하는 화물차를 이렇게 불화를 받는데 참여를 해가지고요. 거기 내용연수 다 됐어도 이걸 받아다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운행하는 낡은 차들보다 훨씬 성능이 괜찮은 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화를 받아가지고요, 쫙 정비를 해가지고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화물 운송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아시는 대로 이제 막 경제 성장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해마다 이렇게 2자릿수 성장을 할 때니까 이 화물 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니까는 아주 고기가 물을 만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화물 운송이 고도로 성장하고요, 때마침 또 이제 월남전에 군수물자 수송도 막 맡아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수송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비행기, 항공 관광까지 막 성장을 하는데, 항공 관광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성장을 했는데, 그 사업이 바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대한항공, 이 조중은 청년이 이 친절 하나로 이런 대형 성장을 하게 된 조중은 회장이 창립자 회장이고요. 대한항공, 한진그룹 다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요,
현재 우리나라 재계서열 14위까지 이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어마어마한 기적 사례는 이 조중훈 청년의 친절 사건 하나로 이게 이제 발단이 돼서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손자, 손녀들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그 바로 그 회사예요. 그런데 이 조중훈 청년의 엄청난 친절이 너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국내에 14번째 그 서열에 재계 서열 14위에 그 엄청난 재벌 기업을 만들어냈잖아요. 이 엄청난 기적이 조중훈 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천센터의 식구들도요. 친절을 베풀어서 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 복을 받으실 분들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객 응대할 때요. 정말 금기해야 될 행동 5가지가 있어요. 고객 서비스할 때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첫째, 이제 무성의,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관심, 관심 없는 거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무책임, 책임감이 없으면 직장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무예의, 예의 없이 무례하게 하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무표정이에요. 표정도 중요합니다. 표정이 살아있어야만 우리가 고객 서비스가 잘 되는 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알아볼게요. 무성의한 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무성의한 사례를 하나 봤는데요. 우리 지역에 그 마을버스의 이제 사장님이 우리 친절하게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기사들한테 무조건 손님들 타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운전기사가 핸들을 딱 잡고 앞을 향해서 앉아가지고 손님이 한 명 타면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는데요.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인사를 하면은 뭐 손님들이 꼭 반갑게 또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니까 이제 힘 빠져가지고 점점 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사가 아닌 거예요. 너무 성의 없이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성의 없이 대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진지하게 성의껏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가지는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인천센터 식구들도요, 다 옛날에 결혼 전에 이성을 만나가지고요, 그 이성한테 잘 보여가지고 결혼하려고 상대방을 관심 있게 살피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다 이렇게 기분 좋게 서비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다 결혼하셨잖아요. 표정이 왜 그래요? 전혀 아니었던 것처럼. 그 청년기 때는 다 이렇게 결혼 전에는 다 이성한테 이렇게 잘 서비스 해가지고 관심 있게 살피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결혼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녀들도 있고 이렇게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는데 상대방에 대한 관심 이것만 있으면은 상대방을 얼마든지 많이 이렇게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관심이 없으면은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근무하는 건물, 우리가 일하는 환경, 여기에서도 관심이 없으면은요, 10년을 근무해도 많이 몰라요. 이 건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로 입주해 있고 어떤 이제 손님이 와서 어떤 질문을 할지 이거를 좀 더 관심 있게 살피고 알아보고 하면은 친절하게 충분히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은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쪽 사무실 가서 물어보세요. 그냥 이러고 말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좀 더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무책임이에요. 책임감 없이 일하는 거 문제가 많아요. 그 책임감 없이 일하는 거요, 제가 가끔 봅니다. 본인들은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살펴보면 KT 빌딩에 정문에 딱 갔는데 정문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렇게 밑에다가 그 인터넷 열어보고
게임에 빠져들고 유튜브 보시거나 또 이렇게 이제 뭐 카톡으로 보내고 받고 이런 데 하느라고 빠져가지고요. 손님이 와서 앞에서 기다려도 모르고 거기 막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잠을 깨우기가 미안해서 가만히 기다리니까 5분이 가도 10분이 가도 잠에서 깨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임감 있게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하는 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무예의예요. 예의 없이 무례하게 행하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무례하게 안 한다고 예의 바르게 다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는 작년까지는 직접 막 방문해서 교육했잖아요. 방문해서 교육하면은 인천 쪽에 가려면 길이 막혀가지고요. 저희 집이 남양주인데 거의 2시간 걸려서 운전을 해가지고 가요. 이제 2시간 걸려서 운전해가지고 가면은 가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화장실을 못 갔으니까 주차장에 갔다가 차를 얼른 세워놓고 화장실을 쫓아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에 볼일을 봐요. 화장실에 볼일 보는 순간에 그 화장실 담당하시는 여사분이 이제 이렇게 화장실 들어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점검하고 막 챙기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이 막 쫓아와가지고 김 여사 교육 받으러 모이래. 그래 이제 부르니까는 그 여사분이 그 대머리 교수 왔대? 근데 그 순간에 좀 제가 이게 내가 이렇게 이 때문인가. 그래가지고서는 이 순간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뭘로 왔는지 그냥 왔으니까 모이라 그러겠지 막 하면서 이제 그 밖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미안해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나가서 마주치면은 금방 얘기한 거 서로 무안하니까 가지고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고 안에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또 이제 이동하시길래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무례하게 얘기하는 거 본인은 모릅니다. 상대방이 없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다 전해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의 바르게 안 보이는 사람한테도 좋은 말로 얘기하고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는요. 무표정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육에 참여해서도요. 늘 이렇게 이제 서로 마주보고 또 이렇게 내가 지금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끄덕끄덕 반응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재미있는 얘기 나오면 좀 웃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인상을 팍 찡그리고 그냥 오기로다가 그냥 절대로 웃지 않을 거야 이러고 막 버티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강사가 좀 이렇게 좀 맥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끄덕끄덕 이렇게 알아듣고 있다, 잘 듣고 있다 반응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웃는 얼굴로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냥 웬만큼 재미없어도 약간 재미있으면 이제 재미있는 척하고 이렇게 웃어주시고 그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서로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인천 빌딩의 한순아 여사님 적극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재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본 수칙 5가지 이렇게 이제 잘 지키기 위해서 성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근무하고 예의 바르게 안 보이는 사람한테도 좋은 말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표정도 좀 살아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적극 호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열심히 잘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서 성남 빌딩의 장미자 여사님은 참 인상이 좋으신데 잘 안 보이네요. 너무 멀리 놓으셔가지고. 네, 조금 더 가까이. 예. 그렇게 보여주셔야죠. 네, 숨어 계시면은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네, 저 아주 표정 1등으로 좋으신 분인데 안 보여주셔서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네. 다음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 재해 사례 첫 번째 사례는요. 이런 게 흔히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청소 중인 복도에서 넘어진 사고가 있었어요. 복도에서 막 급히 뛰어가다가 청소 중인 바닥에
물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미끄러져가지고 발목을 크게 다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예방 대책은요, 우리 복도 같은 이 통행로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좀 천천히 이동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바닥에 물기가 있다 그러면 이거 넘어질 위험 요인이 있으니까 즉시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복도 청소할 때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면 위험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여기 이제 미리 아예 조심하고 접근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복도 청소할 때 안전수칙으로 이제 작업 시행 전에는 이런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복도의 통행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은 일단 좀 제거를 하는 거 중요하고요. 바닥에 물기가 있다면 이제 즉시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복도에서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천장에 전등이나 이런 거 고장난 게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복도를 좀 환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그 복도 청소 안전수칙으로 작업 중에는 필요한 게, 복도 청소할 때는 이제 미끄럼주의 안내 표지판을 미리 설치를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요, 락스 같은 이 화학물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곰팡이 제거하고 소독도 하고 알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락스 같은 화학물질도 사용을 하잖아요. 이 락스를 탄 물을 사용할 때 이때는 특히 보호장갑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보안경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이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이 락스물이 눈에 들어가면은 눈을 실명을 해요. 눈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할 때 이제 미끄럼 방지 작업화 필히 착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 미끄럽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미끄러운 거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안전해야 되니까 미끄럼 방지 작업화를 착용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우리 건물 관리 서비스에서 이게 이제 흔히 이런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계단을 통행하면서 넘어져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중요한 사고 나는 위험 요인은 계단에서 뛰거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전도, 넘어져서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계단을 이용해서 무거운 거 운반할 때 앞이 잘 안 보이거나 두 손으로 물건을 들면은 계단 난간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사고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계단 청소할 때 작업 자세를 좀 잘 해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계단에서 청소할 때요, 올라가면서 청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뒷걸음질로 뒤로 내려가면서 하다가 뒷걸음질에서 헛디뎌가지고 굴러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조명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계단에 전등이 끊어져서 캄캄해졌다 그러면은 그 사고 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난간이 잘 유지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조치를 확실하게 실시를 해야 되는데,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 이거 설치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계단을 마른 상태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단에 혹시라도 흘려진 액체가 있으면, 물기가 있으면 즉시 제거를 해야 되고요. 운반 중인 운반물 여기 들고 가고 하다가 여기서 기름기나 물기 같은 거 흘리면 위험한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청소 작업 중에는 작업자 외에는 출입 금지 조치를 해놓는 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대청소 하실 때. 그리고 이제 작업 장소 입구에다가 출입 금지, 청소 작업 중, 미끄럼주의 이런 거를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계단에서 헛디딤 사고가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헛디딤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뒷걸음질로 내려가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돌아서서 앞을 향해서 분명히 보고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안전화, 미끄럼 방지화, 보호장갑 이런 거를 필히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통행이 충분한 이렇게 이제 그 밝기, 전등을 점검해서 환하게 밝혀놓고요. 그 다음에 계단 청소 작업할 때는 근골격계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자세로 이렇게 이제 힘을 쓰다가 이렇게 이제 담 절리고 이런 거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장시간 허리를 너무 많이 구부리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작업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거운 물통 이런 거 운반할 때 이게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 전후에 이 스트레칭을 좀 많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도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서 여기 어깨 뭉치고 허리 뭉치고 한 거를 풀어주셔야만 이렇게 내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요,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할 빨리빨리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빨리빨리로 유명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 말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예요. 그 빨리빨리가 왜 이제 드러나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나 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10층 딱 눌렀으면은 닫힌 버튼을 3번, 4번 누르더라는 거예요. 승질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하도 닫힌 버튼만 많이 눌러가지고 열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니까 이게 완전히 망가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런 게. 그래서 좀 이제 닫힌 버튼 너무 여러 번 누르지 말라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빨리빨리 놀라는 게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이 언제나 24시간 배달이 가능한데 놀라운 거는 30분이 넘어가면 늦었다고 음식을 취소하거나 음식값을 안 주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데 아니 주문을 딱 받으면 음식 만드는데 한 15분 걸렸으면 배달하는데 15분 내에 배달을 해야 되니까는 그냥 막 고개 운전을 해가지고 이륜차가 그냥 자동차 사이를 막 비집고 돌아다니니까 이륜차도 오토바이도 넘어져서 다치고 이 운전자도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요, 한국 사람들은 유명한 게 전 세계 모든 공항에 가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눈치 빠르게, 가장 빠르게 이동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리버리한 외국인들은 한국인만 따라가라. 신속하게 이동하는 선수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너무 빨리 이동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또 하나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동 판매기 커피 주문을 딱 동전을 넣고 밀크 커피를 주문을 딱 했으면은 그 다 내려오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성질 급해가지고 들어가서 손을 커피 잔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컵을. 그러면 여기서 막 끓는 물이 내려오면서 튀어가지고 여기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 피부과에 이렇게 치료받으러 가는데 여기 화상 입은 것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 급한 커피잔 쥐고 기다리는 거, 이거는 너무 급한 거죠. 또 하나는요, 이거 한국 사람만 있는 증상이래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성질 급해가지고 이 자크를 미리 내려놓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리면서. 그런데 볼일을 딱 보고 나오면서는 또 자크를 올리면서 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옷이 찝혀가지고 잘 안 올라오면은 그 소중한 걸 내놓고 그냥 화장실 밖에까지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끔 있다는데 전혀 한 번도 못 보신 것처럼 그냥 시침이 뚝 떼고 계시네요. 이렇게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 승질급한 이런 사건들. 또 하나는요, 운전할 때 로타리에서 빨간불이면은 딱 서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면은 그때 이제 딴 생각하다가 출발이 좀 늦어지면은 3분만 늦어지면은 뒤에 있던 차들이 막 빵빵거리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모든 초보 운전자들이 초긴장 상태로 운전을 해가지고 전부 사고도 많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엄청 빨리빨리 문화가 속도의 경쟁력이 돼가지고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6.25 동란 직후에는 전 세계 최고로 가난한 최빈국이었었는데 지금은 10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데 빨리빨리가 효과를 보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요, 빨리빨리로 인한 심각한 폐단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970년도 52년 전 사건이에요. 서울 신촌의 와우 아파트. 그때는 막 그냥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서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주 아파트 짓는 거 초기였죠. 사람들이 입주를 했는데 이게 그냥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때 이제 사상자가 72명이 나왔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13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삼풍백화점은 질 때부터 완전히 졸속 강행에 무리수를 뒀어요. 이거를 지으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지으면서 설계 변경해서 한 층을 더 증축을 하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중장비들을 위에 옥상에 갖다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막 옮겨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금이 가고 막 깨졌어요. 근데 그거를 백화점 영업을 막 하는데 이게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 백화점 영업하는 중에 무너져 내려서 사상자만 1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건이 일어난 것도 빨리빨리로 인한 폐단이었죠. 그리고요, 금년도 초에 광주 학동건물 철거의 붕괴 사고요. 철거를 하면은 위에서부터 이걸 깨야 되는데 밑에를 한꺼번에 깨가지고 무너지게 했더니 이게 버스 정류장으로 덮쳐가지고 지나가던 시내버스 덮쳐서 이때 사상자가 17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광주 화정동의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금년도 초에 있었는데 이거를 차근차근히 양생이 된 다음에 이걸 올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양생이 안 된 거를 3개 층을 막 올려가지고 이게 무너져 내기 시작하니까 전체가 무너져가지고 여기 사상자가 이제 6명이 나왔고요. 이 아파트 전체 다 헐고 지금 새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가 이런 엄청난 폐단을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 OECD 주요 국가의 산재 사고 사망률 10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가 OECD 평균은 2.6명인데요. 우리나라는 여기 한 3배 정도로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단연코 1등입니다. 사망자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이거를 세종대왕께서 600년 전에 이미 다 내다보셨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안전 전문가는 세종대왕님이세요. 세종실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은 매사에 빨리빨리 하고자 해 정밀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무너질 염려가 없게 할까 이 걱정을 하시면서 정승 판서들한테 어전회의에서 이거 연구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6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너무 빨리빨리 해서 막 무너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조들은요, 또 밥을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빨리 먹은 콩밥은 화장실에 가서 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이걸 그냥 꼭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냥 막 계속 이렇게 너무 급하게 빨리들 드시고 그냥 점심시간에 서둘러 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위장병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맵고 짜게 먹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너무 급하게 빨리 먹는 걸로 이 소화기관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요. 좀 더 우리 소화기관을 좀 안전하게 지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거 이거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철도 건널목에서 여기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3분 빨리 가려다 30년 먼저 간다. 30년 아주 먼저 가버리는 거죠. 아주 가버리는 거죠. 여기 이제 건널목에 이제 승용차 타고 딱 가다가 띵동띵동 시작을 했는데 아직 차단기는 안 내려왔고 기차는 아직 안 보이면은 빨리 건너가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철도 건널목 위에 올라가서 철길 사이에서 털컹거리면은 시동 꺼져버리면은 거기 멈춰 서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기차가 나타나가지고 꽝 오면은 그냥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3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저 가지 말고 조심하고 안전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보다 안전제일로 살아야 되는데 안전제일로 살기 위해서는요.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부상을 감수할 만큼 내가 좀 다치더라도 이건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몸 상태 이 컨디션을 좋게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몸 상태를 잘 유지를 이렇게 컨디션 좋게 관리를 해야만 안 다치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안전을 위하여 본받아야 할 선진기업의 문화 사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요. 이 선진기업의 사례는 슐저라고 하는 회사예요. 스위스에 본적을 둔 글로벌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게 몸에 배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사고도 좀 완전히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행복한 일터가 됐는데 이 직원들이 이거를 잘 지키다 보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까지 안전수칙을 잘 지켜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거를 말로 시키질 않고요.
그냥 서로 웃으면서 눈짓만 하면은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걸 다 실천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 회사가 그런 안전 문화가 아주 잘 자리 잡혀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굳이 말로 안 해도 웃으면서 눈짓만 줘도 그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걸로 습관이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이 회사 내부에도 이렇게 터가 넓으니까 여기 이제 이 여성분이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일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횡단보도로 건너갑시다. 이거를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고 이제 이렇게 횡단보도로 둘이 같이 이렇게 건너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차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차를 멈춰가지고요. 이렇게 잘 건너가도록 그래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 저 남성 직원이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웃으면서 사인을 주니까 이 일반 구두 신고 가지 말고 안전화를 신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채고 바로 이렇게 이제 안전화로 바꿔 신는 장면이고요. 또 이 여성분은 이동하려고 하니까 이 보안경을 쓰고 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사인을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 이렇게 보안경을 쓰고 이제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작업자가 이렇게 안전 덮개를 딱 덮어놓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거 보고 안전제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계단을 이동할 때에는 이렇게 이제 난간 손잡이를 분명히 쥐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여기 복도에서 만났는데 이 여성분이 네 덩어리를 요걸 홀다 네 개를 들고 가니까 두 손으로 이걸 들고 가면은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두 개를 내가 덜어주마.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를 덜어서 한 손으로 쥐고 한 손은 난간을 짚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두 사람이 그 폴더 네 개를 두 개씩 나눠지고 한 손은 이렇게 난간 손잡이를 쥐고 이동을 하는 거죠.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이 전원 코드가 여기 꽂혀 있으니까는 여기 걸려 넘어지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로 그냥 쑥 뽑아가지고요. 여기 그 회의실 중앙 그 탁자에 있는 전원 콘센트 여기다가 딱 꽂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이거 중요한데요. 무거운 거 들을 적에 이렇게 들면은 이 척추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걸 이렇게 들을 적에는 이 엉덩이를 최대한 낮추고요. 이 척추를 바르게, 덩어리를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여기 그 손과 다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척추는 곧바로 편 채로.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해야 척추를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현관에 양탄자가 접혀 있으면 걸려 넘어지니까 이걸 바로 펼쳐주는 거고요. 그리고요, 이제 퇴근하면서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가는데 뒷좌석에까지 안전띠를 이렇게 딱 이렇게 뒷좌석까지 채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도 와서 보니까 양탄자가 접혀 있으니까 이렇게 걸려 넘어질까봐 이거를 펴주는 거고요. 그리고요, 요 막내 아들이 이제 어린 이 아들이 요 선반에 있는 과자를 이렇게 이제 내려서 먹으려고 회전 의자를 갖다 놓고 여기를 이제 딱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회전 의자는 이게 원래 회전이 되면은 위에 올라가면은 그 중심을 잃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알고 있는 저 누나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요, 그 회전 의자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회전 의자는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밀어내놓고 이렇게 이제 3단 디딤탄세를 이렇게 이제 사다리를 여기 갖다 놓고 요걸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에 선반에 있는 그 이제 과자를 내려서 먹으려고 딱 올라가 봤더니 그 과자가 이미 다 먹고 빈 통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따로 준비한 과자를 네 식구가 같이 먹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 영상이 그 슐저라는 회사가 이렇게 안전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는 이 상태를 이렇게 두루두루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안전 문화를 이제 앞서서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앞서가는 그런 기업의 문화 사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우리 인천센터 식구들도요, 이렇게 안전 문화가 좀 빨리 자리 잡아서 자연스럽게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가 되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다음에는요,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는요, 골다공증 그러면은 여성분들한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남녀 모두 위험하고요. 실제로
다치고 하는 거는, 뼈를 다치고 하는 건 남성분이 더 많이 다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 골 감소증이 50대 이상은 누구나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골 밀도가 약화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왜 이 골 감소증이 오나 하면은요,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 이제 골 감소증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게 관심을 가지고 뭐 거기에 치료약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남자도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남자도 50대 넘어가면은요, 되게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나 또 이제 음주, 이 술 마시는 것도 뼈를 약화시키는데 문제가 있고요. 이 흡연도 뼈를 약화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단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데, 여기 골 감소증 때문에 고관절, 골절 이런 이제 치명적인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남성들은요, 이 골다공증 치료를 전혀 거의 다 받지를 않아요. 이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뭐 그냥 골 감소증 뭐 있으면 있는 거지 뭐 하고서는 치료하는 분은 16%뿐이 안 돼요. 그리고요, 남성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고관절 골절로 인한 그 이제 이렇게 뼈가 부러지고 하는 이런 치명률이 여성보다 1.4배로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요, 칼슘을 좀 드시는 거 필요해요. 칼슘제를 먹거나 또 이제 칼슘은 뭐 멸치가루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를 좀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D를 일부러 챙겨서 먹기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D를 우리 몸에 충전하는 데는 햇빛을 이렇게 한 40분 이상 쏘이면은 비타민 D를 이제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체조도 하고 몸의 균형 감각을, 중추신경을 예민하게 이렇게 다 관리를 좀 제대로 체력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순간에 우리 좀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합시다. 우리 저 근무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는데 지금은 따로 해주세요. 네, 이대로 이렇게 손목 풀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목을 유연하게 이렇게 이제 손목 풀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데, 아침에 근무 시작하기 전에, 예, 주안에 우리 황문영 실장님은 아마 근무 중이셔서 어려우신가 본데, 예, 이렇게 손목 풀기 해주시고, 다음에는요, 발목 돌리기를 해주세요. 발목을 이렇게 돌리는, 틈나는 대로 발목 돌리기 해가지고 발목에 삐끗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발목이 이렇게 이제 굳어 있으면은요, 발목을 삐끗할 수도 있고요, 발목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발목 돌리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손깍지를 이렇게 딱 끼고요, 이렇게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 위로 올려주시고, 옆으로, 반대편으로, 다시 뒤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어깨 근육들을 좀 풀어주시는 게 이제 이게 필요하고요. 다음에는요, 목 운동을 좀 해주세요. 목 운동, 이렇게 목 돌리기, 목 운동. 이걸 해주시면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이 목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머리에서 온몸으로 연결되는 신경이 전부 목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모든 반사신경과 모든 신경 그 정보 조직이 전부 다 정보의 전달이 목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요, 다음에는 어깨 날개 운동이에요. 깍지를 딱 껴가지고 머리 뒤에다 갖다 이렇게 받치고요, 뒤로 최대한 벌려주세요. 이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밀어주면은 이게 이제 어깨 날개 운동인데요. 이거를 이제 한 10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또 앞으로 당겨주시고, 이거를 5번 정도 이걸 해주시면 이 어깨 근육이 풀려지면은 온몸이 유연해져요. 온몸이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실천을 또 해주시고요. 네. 다음에는 허리 아치 운동이에요. 이렇게 똑바로 선 채로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이 손을 허리에다가 딱 받치고요, 숨을 내쉬면서 몸을 등 쪽으로 최대한 젖힙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기고, 이거를 5번만 반복을 해주시면은요, 이 허리 아치 운동은 허리가 유연해져 가지고요, 허리가 유연하면은 온몸 전체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몸풀기를 적절하게 잘 해주시는 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력은 국력입니다.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나라들 보면은요, 전부 다 건강하고 체력이 좋아서 나라가 계속 부자 나라가 되고 나라가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체력이 약해가지고요, 그 몸이 골골골골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은 그 나라는 체력이 약하면은 국가의 힘도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힘뿐만이 아닙니다. 한 기업의 종사원들이 전부 건강하고 체력이 좋으면은 그 기업은 힘이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KDFS 가족 모두가 체력 관리를 잘 하시면은 KDFS의 힘이 됩니다. 체력은 기업의 힘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체력은요, 가정의 힘이 됩니다. 식구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체력이 왕성하면은요, 그 집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자가 되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은 가족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력 관리를 좀 열심히 해주시고,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몸 상태를 좋게 끌어올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이분들이 1시간의 경기를 위해서 100시간 이상 연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위해서 아침에 단 8분도 스트레칭과 체조에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센터장님,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전달 사항도 전달하고, 이렇게 이제 좀 스트레칭도 해서 몸 상태를 좋게 해가지고 현장의 작업에 들어가야만 안 다치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저 경비실에 근무하시는 분도 순찰도를 쪽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요. 이렇게 체력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걸 당부드리고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이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어떻게 체험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그 사회 공헌 활동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그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 활동을 17년간 했는데요. 근데 보니까 몸에 병이 들면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어가지고 그냥 사소한 일 가지고서 삐지고 혼자 외로워하고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그냥 세상이 다 끝장난 것처럼 막 실망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어요. 보니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은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 내가 체력이 좋다, 나 건강하다,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있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가 없다. 아니, 머리는 저 똑똑한 사람들, 장관, 비서, 실장 뭐 이렇게 맡겨놓고 나는 체력 관리 잘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막강해야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몸이 아파서 맨날 골골골골하고 막 이렇게 어디 외빈 행사에도 나가서 막 이렇게 어지러워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국가가 다 걱정하잖아요. 온 국민이. 그래서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이 체력 하나로다가 대통령이 된 분도 계세요. 네. 우리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한 일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무리하고 위험하게 일해서 막 다치거나 이러면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수칙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긍정의 에너지를 다 이렇게 많이 서로 전달해 주세요. 긍정의 에너지. 그거는요,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일터는요, 딱 보면은 만나서 인사를 나눠보면은 다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짜증내고 막 이렇게 그냥 부정적인 막 불평, 불만하시는 분들 있는 데는 그 부정의 에너지가 많이 퍼지고요. 우리 한번 해보자. 응?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행복한 일터 만듭시다. 체력 관리도 잘해 봅시다 하면은 이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일터는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냥 불평불만 거리만 얘기를 해요. 아유, 난 아주 평가는 그렇게 많이 했는지 나 평가만 없으면 글만 할만 하겠어. 막 이렇게 이제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린 평소에 열심히 합니다. 이 열심히 하는 거 평가의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평가 좀 잘해봅시다. 이런 일터는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일터가 이제 우리 팀워크가 돼가지고 협조해서 일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서로 먼저 섬기는 거죠. 아, 우리 동료 힘들어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힘들어할 적에 내가 저걸 왜 도와줘? 내가 언제 지가 나를 언제 도와줬다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은 힘들어져요. 서로 먼저 섬기면은 또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행복한 일터가 되는데 가장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거는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에요. 이 환하게 웃는 얼굴 보면은 서로 기분 좋아지거든요. 또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도 서로 밝은 얼굴로 긍정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달이 돼가지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는데 한이 인상 쓰고 찡그리고 한숨 쉬고 짜증내고 욕하고 막 투덜거리고 이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환하게 웃는 얼굴로 긍정의 메시지를 행복의 바이러스를 옆에 많이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특히 우리 인천센터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집중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심을 또 이제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 이렇게 이제 인천센터 식구들 한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아주 처음부터 아주 그냥 그 한 마음으로 바로 질서정연하게 바로 접속이 돼가지고 전부 준비된 상태로 이렇게 이제 일하시고 보니까 저기 백령 빌딩은 이 식구들이 다 같이 단체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네요. 장세붕 소장님과 다른 두 분까지 세 식구가 같은 화면에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주한 빌딩 우리 김충현 소장님도 이렇게 또 같이 공부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복수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들어오실 분들은 다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끝나면은 몇몇 분들한테 좀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 받으신 분은 읽어보시고 거기 회시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인천센터 가족 여러분, 우리 저와 만났으니까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합시다. 제가 인천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여기 음소거 해제를 좀 몇 분 해주셔야 이렇게 좀 소리가 서로 들릴 텐데요. 네, 음소거 해제. 네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인천센터 파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센터 정말 최고네요. 네, 우리 인천센터 제가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인천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인천센터 최고! 인천센터 최고! 최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 송상록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예, 교수님 장시간 잘 들었고요. 우리 전 인천센터 전 직원들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니까요. 조금 천천히 하시더라도 언제나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고 본인의 건강을 최고로 삼으시고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저 이덕진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